안녕하세요. 써니의 차박 전기 학당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잠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에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서 자기 차의 얼터네이터의 성격을 잘 모르면서 가장 큰 배터리에 280A 어떤 분은 400A짜리 파워뱅크를 갖다 놓고 그리고 50A짜리 이 운행중 충전기를 갖다 걸은다 해서 다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내 차의 얼터네이터는 어떠한가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강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모든 전기 시스템들은 이제 규격이 맞아야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터네이터, 즉 기계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 부품이 전기를 생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의 이 중요한 이 뭡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성능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계속되는 시간에서 다음 차박 전기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산철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서 과연 내 차에서 나오는 그 가용 전류, 내가 쓸 수 있는 전류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대충 어림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붙이는 그 시스템들을 설계를 하고 적정 용량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1강에서 전체 우리가 차박 전기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들 중에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빨간 줄 부분입니다. 아직 이쪽에 시작을 아직 안 했고요. 여기 이제 얼터네이터에서 시동용 배터리를 원래 충전을 하는 것이 본래 얼터네이터의 기본 임무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용 그 전류를 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 시스템들을 여기 이제 인산철을 밑에 아래를 충전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버터, 퓨즈 박스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달아가지고 쓰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그 주요 포인트는 바로 이 빨간 선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얼터네이터 납산, 이건 납산 배터리입니다. 시동 배터리는. 해서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 휴즈도 달고 아이솔레이터도 갖다 붙이고 또는 주행 충전기도 갖다 붙이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우스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충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인 것을 이제 명심을 하시고 오늘은 가용 전류, 내가 얼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이 전기를 얼마나 우리가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얼터네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국민학과 자연 시간에 아마 이런 걸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터리에다가 건전지에다가 똘똘똘 못에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못이 전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붙게 되죠. 칼도 붙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N극, S극이 플러스 극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전류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이제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 시간의 전자석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얼터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자, 여기 얼터네이터의 로터라고 그러죠. 가운데 회전 부분 안에 예를 들어서 N극과 S극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돌면서 이 로터가 돌겠죠. 돌면서 N극과 S극이 이 코일을 계속 안에서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쪽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교류가 파생이 돼서 나오게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놈이 없고 그냥 전류가 돌아가니까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N극과 S극이 코일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AC, Alternative Current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터네이터에서 사실 이거 AC를 쓰는 게 아니고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정류기, 정류 소자라고 그러죠. 즉 이건 뭐냐면 AC를 DC로 바꿔주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걸 거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렉티파이어는 주로 이쪽에 이제 올터네이터가 있으면 이제 옆구리에 붙어 있습니다. 옆구리에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DC가 나오겠죠. 여기서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교류 발전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DC가 나오죠. 렉티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터네이터를 볼 때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전압과 전류 아닙니까?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있으면은 수도꼭지 뒤에서 밀어주는 압력이에요. 모터를 갖고 뒤에서 이제 수압을 해서 밀어주면은 아파트 뭐 5층에도 올라가고 10층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압력이에요. 수압, 전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수도로 이렇게 물로 보면은 파이프의 굵기예요. 굵기예요. 즉 굵기가 넓으면 크면은 물이 콸콸콸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굵기가 좀 약하면은 좀 물이 아무리 압이 세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 물량이 좀 적겠죠. 그래서 전류는 수도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고, 전압은 뒤에서 밀어주는 물을 밀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죠. 전기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올터네이터를 결정을 하는 거는 전압과 전류예요. 즉 몇 볼트짜리에 전류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보통 올터네이터는 통상 출력 전압이 전압으로 봤을 때 대개 13.5에서 15V 정도 내외가 나옵니다. 뭐 이거 좀 이제 새 거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성능이 점점 나빠지면은 13.5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요. 대충 뭐 이 근처에 있습니다. 14.8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15라든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일반적인 통상 올터네이터의 전압 출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올터네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시동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한다고 그랬어요. 시동 배터리는 납산입니다. 이 납산 배터리에 만충되는 전압은 12.4에서 12.6V입니다. 자, 12.6V예요. 납산 배터리는 셀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납산 시동용 배터리는 2.1V짜리 셀이 6개가 들어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이 안에는 황산과 납이 들어있죠. 중류수에 물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제 납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셀이 방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V, 셀당 2.1V 곱하기 6개, 12.6V가 이것의 노미널 볼테이지, 통상 공칭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동 배터리가 12.6V, 이제 이게 만약에 충전을 하지 않고요. 한 두서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레스팅 한다고 그래요. 레스팅, REST. 이거 휴식한다는 뜻이죠. 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12.6에서 12.4V 내가 있으면 이 시동용 배터리는 만충 상태다, 이렇게 놓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충전할 때 가장 적정 전압은 14.7V입니다. 올터네이터에서 15V가 나오더라도 시동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있으면 딱 단자를 측정을 해보면 한 14.7V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올터네이터 출력이 나오고 시동 배터리에 충전이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시동을 끄고 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12.6까지 내려가서 이 노미널 볼테이지, 만충 볼테이지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이게 12.6V입니다. 자, 이게 올터네이터가 갖는 통상적인 전압의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올터네이터의 출력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올터네이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전압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12V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트럭 같은 큰 대형 차량들은 24V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거기에 뭐 신경이 없으니까 12V에 고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류 부분인데요. 이 전류가 얼마가 나오느냐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량에 보게 되면은 차량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벤츠 스프린터라고 하는 이게 차 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아마존 배달용 차량이 있습니다. 많이 쓰죠? 거기는 이제 180A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요타 시에나는 제가 타고 다니는 건데 이건 160A가 나옵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또 쓰여 있어요. 다행히. 포드에 여러분이 예전에 뭐 신성일 씨라고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포드 머스탱을 갖고 오신 분이 있죠. 스포츠카 100A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잘 아시는 기아 세도나는 90A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라고 하이 데피니션인 것 같아요. 뭐 HD급에서는 150A를 쓰고 있다 그래요. 요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예요. 혼다의 대부분의 뭐 어큐라라든지 파일로트라든지 하는 SUV나 일반 세단들은 대부분 혼다에서는 130A를 쓰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각 차량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출력되는 암페어 수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출력되는 이 암페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CU가 이제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이제 전류를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올터네이터의 출력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 올터네이터의 또 출력에 관계돼서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동을 키면 이제 공회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공회전이 걸려 있을 때 이때 그 올터네이터의 로터라고 그러죠. 이거 저기 뭡니까? 여기가 돌아가는 요 녀석이 약 2,400rpm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동이 이제 켜서 이제 악셀을 밟고 운전을 하게 돼서 이 올터네이터가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회전 속도가 6,000rpm을 돌아갑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가죠. 이게 보면 6,000rpm 같으면은 60초로 나누게 되면 1초에 100바퀴가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 올터네이터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터네이터 앞에는 이렇게 이제 올터네이터가 돌아가게 되면 이 앞에 또 팬이 붙어 있어요. 팬이 붙어 있어가지고 올터네이터를 식힙니다. 그리고 이제 올터네이터는 주로 이제 보넷 앞쪽에나 바로 엔진 바로 옆구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엔진 앞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쪽에다 놔두죠. 놔두고 또 올터네이터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체 팬이 있어갖고 이 정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1초에 100회전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선풍기 절에가 날 정도로 고속으로 돌아갑니다. 자, 2,400rpm 같으면은 초당 40회가 돌아가는 거고 6,000rpm이 이게 얼마입니까? 100회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rpm은 18,000rpm 정도까지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빠그러집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뭐 젊은이들이 악셀을 방방 밟으면서 rpm을 높여가면서 뭐 한국말로 일본말로 훅가시니 한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했을 때 rpm이 무지하게 이제 올라가게 돼서 올터네이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18,000rpm까지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엔진의 그 크랭크 있죠. 가운데 돌아가는 그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 쪽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엔진이죠.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터네이터하고 이게 V벨트라고 하는 벨트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이제 풀리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대폐줄 같은 거를 돌리는 이런 피대줄 돌리는 이런 바퀴가 있어요. 이걸 이제 풀리라고 그러는데 이 풀리의 다이아메터 또는 직경을 보고 요거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이 이게 3이고 1이다. 그럼 우리가 이 풀리의 레이시오를 3대 1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3대 1이라고 할 때 풀리 레이시오를 3대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회전에서 만약에 자동차의 엔진이 공회전 시 엔진이 800, 이건 엔진입니다. 엔진이 800rpm 돌아가게 되면은 3대 1이니까 공회전 시 2400rpm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가 대개 이제 3대 1로 대부분 이제 그 자동차 만들 때에는 3대 1 근처예요. 어떤 거는 3.1대 2, 3.12대 1. 뭐 3.15대 1, 뭐 2.85대 1 이렇게 쓰면 대개 3대 1 근처고 대부분 대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3대 1 정도 풀리 레이시오를 씁니다. 자, 그럴 때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공회전 시에 엔진의 RPM이 800 근처입니다. 조금 어떤 차는 좀 RPM을 높여가지고 1000씩 나오는 데도 있고 하는데 800이나 1000 많아봐야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풀리 레이시오가 3대 1이면
이 올터네이터는 2400 rpm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엔진을 이제 엑셀을 밟게 되면 이제 rpm이 올라가겠죠. 그럼 800에서 2000을 올라가면 300 rpm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 이게 6000 rp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생산이 되는 전기도 여기서 지금 800에서 2000이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83, 24 하면 2배 반쯤 올라갔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1이라고 하면 여기도 2.5가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